한밤중에 손이 완전히 죽은 것처럼 느껴지며 잠에서 깬 적이 있으신가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손을 흔들어 봅니다. 기다려 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게 영구적인 건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서울에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시작된 저림 증상을 무시했다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들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 중 60%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신경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습니다. 들고 계신 것을 내려놓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반대편 손바닥 한가운데를 세게 눌러보세요. 날카롭고 명확한 감각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둔하고 무뎌진 느낌인가요? 잠시라도 망설이셨다면 여러분의 신경은 이미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신경재활 전문의이며 대한민국의 가장 선진화된 병원 신경과에서 23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저림, 따끔거림, 신경통으로 고통받는 11,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손주의 손을 느낄 수 없는 할머니들을 봤습니다. 다른 의사들로부터 수술이 필요하다거나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거나 더 심하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50대와 60대 남녀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의사들이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저림은 질병이 아닙니다. 비명입니다. 여러분의 신경이 목졸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여러분이 매일 밤 잠을 자는 동안 스스로 신경을 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들린다는 것 압니다. 수면은 몸이 치유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잘 때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6시간, 7시간, 8시간 동안 계속해서 신경을 짓누르는 자세로 주무십니다. 혈액순환을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끝에서 뇌로 감각을 전달하는 섬세한 통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따끔거림과 함께 잠에서 깹니다. 그 저림과 함께요. 그 이상한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과 함께요. 손을 털어냅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강남에 사는 67 세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년 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양손에 저림이 있었습니다. 셔츠 단추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이나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숟가락을 쥘 수 없어서 친딸이 식사를 도와줘야 했습니다. 4군데 다른 병원을 다녔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주사도 맞았습니다. 당뇨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뇨병이 아니었습니다. 혈당은 완벽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10분도 안 되게 진찰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주무시나요? 팔을 베개 밑에 넣고 옆으로 누워 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라고요.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큰 고통을 일으킬 수 있냐고요. 하지만 3가지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드렸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바꿔야 할 3가지 변화였습니다. 장비도 없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단지 자세 조정과 5분짜리 압박점 루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엿새 후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엿새 만에요. 완전히 정상적인 손으로 잠에서 깼다고 하셨습니다. 따끔거림도 없고요. 저림도 없고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손을 잡았을 때 느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여러분의 신경은 재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고문하는 것을 멈춰야만 가능합니다. 이제 주에 깊게 들어주세요. 박 씨와 수천 명의 다른 환자들을 구한 정확한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신경을 파괴하고 있는 3가지 치명적인 수면 자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의사가 준 조언이 왜 틀렸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키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최태양 박사이며 지난 23년 동안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신경손상과 저림 증상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나눌 내용이 불가능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2,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효과가 있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손, 발, 다리에 경험하고 계신 저림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비명을 지르며 보내는 조용한 경보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모든 감각을 영구적으로 잃을 수 있습니다.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달 68세의 박 여사님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8개월 동안 왼손의 따끔거림을 무시해 오셨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니 손목 아래로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요. 셔츠 단추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젓가락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어린아이처럼 밥을 먹여줘야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 진료실에 앉아 우셨습니다. 통증 때문이 아니라 짐이 된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것이 신경손상의 진짜 비극입니다. 생명을 빼앗기 전에 독립성을 빼앗아 갑니다. 지금 당장 해보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가락 끝을 서로 맞대보세요. 눌러보세요. 양쪽에서 압력을 똑같이 느낄 수 있으신가요? 한쪽 손이 조금이라도 더 둔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신경은 이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발을 확인해 보세요. 양말을 벗고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을 눌러보세요. 양쪽이 똑같이 느껴지나요? 그렇지 않다면 이미 위험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의료계는 신경손상은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수초가 손상되면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반만 맞는 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손상이 영구적이 됩니다. 하지만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아직 그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매일 밤 잘못된 자세로 주무실 때마다 그 신경들을 더욱 압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경을 치유할 수 있는 혈액 공급을 차단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무실 때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신경계는 재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팔이 6시간 동안 심하게 구부러져 있거나 다리가 체중에 눌려 비틀어져 있으면 혈액이 손상된 신경섬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끼는 저림은 단순히 팔다리가 저린 게 아닙니다. 신경이 질식하고 있는 겁니다. 저림 증상을 느끼며 일어나는 매일 아침마다 조금씩 더 많은 기능을 영구적으로 잃고 계신 겁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잠을 잘 때 목의 위치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부산에서 오신 71살 이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양손 저림 증상으로 저를 찾아오셨죠. 4명의 다른 의사를 만나보셨는데 모두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을 권유받으셨죠. 저는 한 가지만 여쭤봤습니다.
베개를 몇 개 사용하시나요? 3개라고 하셨습니다. 밤새 목이 앞으로 구부러져 경추의 신경을 눌렀던 겁니다. 낮은 베개 하나만 사용하고 반듯하게 누워 주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주 만에 감각의 50%가 돌아왔습니다. 6주 만에 모든 감각을 되찾으셨습니다. 수술도 약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간단한 변화만으로요.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매일 밤 잘못된 자세로 그것을 막고 계신 겁니다. 압박은 누적됩니다. 밤마다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손상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됩니다. 이제 매일 밤 여러분의 신경을 조르고 있는 3가지 치명적인 수면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수면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죽음의 자세라고 부르는 자세로 주무시고 계십니다.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8시간 내내 신경을 질식시키고 계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끼는 저림은 일시적인 불편함이 아닙니다. 혈류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신경의 비명입니다. 신경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자세는 팔을 베개 밑에 넣고 자는 것입니다. 서울 재활센터 환자분들의 80%가 이렇게 주무십니다. 팔을 접어서 머리 밑에 넣으면 30분 안에 요골신경이 완전히 압박됩니다. 혈액이 흐를 수 없습니다. 신경 조직이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하룻밤은 일어나서 털어내면 됩니다. 이틀밤, 사흘밤, 100일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그 손이 더 이상 깨어나지 않습니다. 손상이 영구적이 되는 겁니다. 강남구에서 오신 68살 박씨 환자분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젓가락을 잡을 수 없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오른손이 6개월간 저렸다고 하셨죠. 모든 의사가 손목터널 증후군이라며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렸습니다. 어떻게 주무시나요? 보여주셨습니다. 40년간 매일 밤 팔을 베개 밑에 넣고 주무셨던 겁니다. 수면 자세만 바꿔드렸습니다. 약도 수술도 없었습니다. 3주 만에 손가락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2달 만에 손주들을 위해 다시 요리를 하셨습니다. 2번째 자세는 다리를 꼬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옆으로 누워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다리 위에 올려놓고 주무십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 바깥쪽을 따라 지나가는 비골신경이 눌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무서운 다리 마비 증상을 느끼시는 겁니다. 웃어 넘기십니다. 바닥에 발을 구르십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비골신경은 발을 들어 올리는 기능을 조절합니다. 이 신경이 완전히 죽으면 족하수가 생깁니다. 더 이상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게 됩니다. 발을 질질 끕니다. 평평한 바닥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계단에서 넘어집니다. 부산에서 오신 72살 이씨 환자분은 발이 올라가지 않아 새벽 3시에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6개월간 침대 신세를 지셨죠. 근육이 약해지고 폐렴까지 왔습니다. 거의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3년간 매일 아침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아침마다 느끼던 다리 저림은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면 자세로 인한 신경 압박이었습니다. 3번째 자세가 가장 나쁩니다. 무릎 밑에 아무 지지대도 없이 반듯하게 누워 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가 압박됩니다. 온몸에서 가장 큰 신경인 좌골신경이 척추뼈 사이에 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허리 통증과 다리로 뻗치는 저림을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허리를 펼 수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90살처럼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가시는 겁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일반 베개 하나를 준비하세요. 특수 정형외과 베개가 아닙니다. 비싼 메모리 폼도 아닙니다. 옷장에 있는 평범한 베개면 됩니다. 옆으로 누워 주무신다면 이 베개를 무릎 사이에 끼우세요. 그러면 척추가 정렬되고 좌골신경의 모든 압력이 해소됩니다. 반듯하게 누워 주무신다면 베개를 무릎 밑에 놓아서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허리에 자연스러운 곡선이 생기고 모든 신경근의 압박이 풀립니다. 이것만으로도 3일 안에 인생이 바뀔 겁니다. 3일입니다. 몇 달 또는 몇 년간 겪으신 저림이 단 72시간 만에 사라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밤에 몸의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요. 이제 여러분께 3가지 중요한 신체 밤새 신경이 재생될 수 있도록 하는 정렬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낭비하는 신경 회복의 황금 시간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자세들 중 하나라도 잘못하면 잠들었을 때보다 더 심한 저림 증상을 안고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정렬은 제가 중립척추 자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척추는 밤새도록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옆으로 자는 사람들의 87%가 지금 목의 신경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목 옆을 만져보세요. 그 근육이 느껴지시나요? 적절한 머리 지지 없이 잘 때 그 부위가 최대 40mm까지 압박됩니다. 40mm나요? 이것은 요골 신경으로 가는 혈류를 완전히 차단할 만큼 충분한 압력입니다. 이것이 새벽 3시에 손이 저리는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수건을 돌돌 말아보세요. 주먹 너비와 정확히 같게 만드세요. 그것을 머리 밑이 아니라 목 밑에 놓으세요. 머리는 얇은 베개로만 받쳐야 합니다. 수건이 목의 곡선을 받쳐줍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 강남에 사시는 62세 박 여사의 손에 감각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녀는 8년 동안 손가락 저림으로 고생했습니다. 8년이나요. 적절한 목 정렬로 단 3일 밤을 보낸 후 그녀는 더듬거리지 않고 다시 셔츠 단추를 잠글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정렬은 어깨 위치입니다.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옆으로 잘 때 위쪽 어깨가 앞으로 말리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신경 건강에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어깨가 앞으로 말릴 때 우리가 흉곽 출구 압박이라고 부르는 것이 생깁니다. 쇄골과 첫 번째 갈비뼈 사이를 지나가는 신경과 혈관이 정원 호스처럼 눌립니다. 정확히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옆으로 잘 때 가슴 앞에 작은 쿠션이나 접은 담요를 놓으세요. 부드럽게 껴안으세요. 이것은 어깨가 앞으로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흉곽 출구를 열어줍니다.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인천의 74세 퇴직 교사 이 선생님은 오른팔을 어깨 위로 들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간단한 수면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2주 만에 그는 다시 손주들과 놀면서 통증 없이 그들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세 번째 정렬은 가장 무시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합니다. 다리와 골반은 회복 자세에 있어야 합니다. 다리를 쭉 펴고 등을 대고 자면 8시간 내내 좌골 신경을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경계에 대한 고문입니다. 무릎을 너무 높이 당긴 채 옆으로 자면 대토에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 자세는 이것입니다. 아래쪽 다리는 쭉 펴고 위쪽 다리는 90도로 구부린 채 옆으로 주무세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놓으세요. 이 베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자세는 골반을 중립으로 유지하고 허리 척추의 회전을 방지합니다. 수면 중 회전은 엉덩이에서 발까지 퍼지는 아침다리 저림에 숨겨진 원인입니다. 부산에서 오신 68세 초혜 씨, 아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왼쪽 다리가 완전히 저려서 5분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침수를 시도했고 주사까지 고려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수면 자세를 검사했고 그가 20년 동안 매일 밤 비틀린 자세로 자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3가지 정렬 시스템을 가르쳤습니다. 단 11일 만에 그의 저림이 70% 감소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전혀 저림 없이 40분 동안 걸었습니다. 이 3가지 정렬은 함께 작용합니다. 하나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한 부분이 압박되면 다른 부분이 보상하다가 망가집니다. 오늘 밤부터 3가지 자세를 모두 따르면 신경은 잠자는 동안 치유되고 재생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황금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것은 서울의 제 병원에서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킨 정확한 프로토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야간 신경 회복의 4번째 핵심 요소는 제가 3가지 자세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며 이것이 바로 매일 아침 저림이 계속 재발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할 수 있지만 이 한 가지를 무시하면 평생 죽은 손과 저린 발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방식은 신경을 치유하거나 천천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매일 밤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은 회복 자세이거나 압박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느 쪽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러분이 자는 동안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것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누우면 신경이 뼈, 근육, 인대 사이에 갇힙니다. 누군가가 밟은 정원 호스를 상상해 보세요. 물이 흐르지 않죠. 신경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압박되면 전기 신호가 통과할 수 없습니다. 혈액 공급이 차단됩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손이 저리고 발이 얼얼하며 이것이 단지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손상입니다. 작년에 강남역 근처 제 병원에서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박 여사입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거의 잡을 수 없는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완전히 저린 손으로 깨어났습니다. 손가락을 다시 느끼기 위해 20분 동안 흔들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셔츠 단추조차 스스로 잠글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수면 자세를 검사했고 즉시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녀는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8시간 동안 밤마다 어깨와 겨드랑이의 신경 통로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가는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밤 스스로 신경 손상을 일으키면서 아침에 손이 왜 움직이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분에게 3가지 자세 요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침 저림 증상이 70% 감소했습니다. 3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제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드디어 손주들에게 아침 식사를 만들어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법은 무엇일까요?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단 한 번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입니다. 절대로 팔을 머리 위로 올린 채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이렇게 하면 팔과 손 전체를 제어하는 주요 신경 다발인 상완신경총이 압박됩니다. 현재 이런 자세로 주무신다면 오늘 밤부터 당장 그만두셔야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밤입니다. 두 번째 자세입니다. 옆으로 누워 주무실 때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십시오. 이렇게 하면 척추가 바르게 정렬되고 허리 아래쪽에서 좌골 신경이 끼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리 저림과 발 저림을 겪는 대부분의 분들은 모르는 사이에 매일 밤 8시간 동안 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베개 하나를 무릎 사이에 끼우십시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세 번째 자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이 중립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위로 기울어지지도 아래로 기울어지지도 않은 완벽하게 중립적인 상태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베개는 너무 높거나 너무 낮습니다. 목이 기울어지면 팔과 손의 감각을 제어하는 경추신경이 압박됩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귀와 어깨, 엉덩이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베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누군가에게 누워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달라고 하십시오. 귀에서 어깨, 엉덩이까지 가상의 선을 그어보십시오. 그 선이 구부러져 있다면 베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선이 곧다면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 세 가지 자세는 함께 작용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신경 회복 환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몸이 드디어 수년간 축적된 손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밤 이것을 실천하십시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 밤입니다. 여러분의 신경은 치유될 기회를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신경 압박에 대해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 숨어서 주무시는 동안 조용히 신경을 파괴하고 있는 진짜 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림 증상이 혈액순환이 나빠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짜 범인은 만성신경 압박 증후군이라는 것이며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매일 밤 8시간 동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주무시면 신경이 뼈와 근육 사이에 끼입니다. 누군가 밟고 있는 정원용 호스를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흐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경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압박을 받으면 신경이 고통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저린 느낌이요. 손가락의 저림이요. 그것은 여러분의 신경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위험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압박이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되면 신경은 더 이상 통증 신호만 보내지 않습니다. 죽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경사멸이라고 부르며 신경이 한번 죽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분들이 손의 감각을 영구적으로 잃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어떤 어르신들이 더 이상 셔츠 단추를 채우거나 젓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68세였습니다. 오른손에 감각이 없어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물건을 계속 떨어뜨리셨습니다. 뜨거운 커피잔이 손가락 사이로 그냥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뜨거움을 느낄 수 없어서 가스레인지에 3번이나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제가 검사를 했을 때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경 손상이 손에서 시작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목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밤 편하다고 생각하셔서 두꺼운 베개 2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하지만 그 베개들이 목을 심하게 구부려서 척추에서 송곳까지 이어지는 신경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숨겨진 연결고리입니다. 손저림은 손 문제가 아닙니다. 발저림은 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실제 원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나타나는 목과 척추 문제입니다.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신경이 끼이는 3가지 주요 압박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 특히 5번째와 6번째 경추 사이입니다. 2번째는 어깨, 상완신경총 신경다발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3번째는 엉덩이와 허리 아래, 좌골 신경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팔을 베개 밑에 두고 옆으로 누워 주무시면 어깨 신경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면 목 신경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무릎을 곧게 펴고 주무시면 좌골 신경을 한계점까지 늘리는 것입니다. 손상은 천천히 축적됩니다. 밤마다 시간마다 여러분의 신경은 목 졸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일어났을 때 팔 전체가 저린 것을 느끼기 전까지는 잘못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또는 일어섰을 때 다리가 완전히 풀려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심각합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가끔씩만 저림이나 따끔거림을 경험하신다면 신경이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손상되었지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신경은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압박을 멈추고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계속 주무신다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게 됩니다. 저림이 영구적이 됩니다. 약함이 장애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수술도 약물도 치료도 죽은 신경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가르쳐 드릴 내용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수면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야간 저림을 예방하기 위해 낮 동안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응급 리셋 기법이라고 부르며 완전히 희망을 포기하려던 환자들에게 기적 같은 효과를 보여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께서 작년에 8개월 동안 손저림으로 고생하신 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완전히 감각이 없는 손가락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침실을 나갈 때 문손잡이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칫솔을 3번씩 떨어뜨렸습니다. 손가락이 전혀 반응하지 않아서 딸이 옷에 단추를 채워줘야 했습니다. 그런 무력감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진찰을 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림은 밤에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 동안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었고 터지기 직전의 댐처럼 쌓이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무렵에는 이미 손상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신경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지만 아침에 통증이 마침내 터져 나올 때까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움직이지 않고 30분 이상 앉아 있을 때마다 신경이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사지의 혈류가 40% 감소합니다. 신경을 둘러싼 수초가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신경 말단이 생존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굶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놓쳐서는 안 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깨어있는 동안 2시간마다 제가 순환 리셋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정확히 90초가 걸리며 이것이 신경을 영구적 손상으로부터 구해줄 것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 계신 곳에서 일어나십시오.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15초 동안 세게 흔드십시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충분히 세게 흔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손끝의 가장 작은 모세혈관까지 신선한 피가 강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양쪽 발목을 각 방향으로 20회씩 돌리십시오. 작은 원이 아니라 큰 원을 그리십시오. 발가락을 최대한 넓게 펼쳐서 스트레칭하고 10초간 유지한 다음 꽉 오므리십시오. 다음으로 이것이 중요한데 손을 최대한 꽉 쥐어 주먹을 만들고 5초간 유지한 다음 손가락을 최대한 넓게 펼치십시오. 이것을 10회 반복하십시오. 이 펌핑 동작은 오래 앉아 있을 때 막히는 정확한 경로를 통해 수동으로 혈액을 밀어냅니다. 부산의 이 씨는 택시 기사였는데 처음에는 이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2시간마다 운전을 멈추고 손을 흔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오른손에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생겼습니다. 이제 두 손가락의 감각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 손상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90초를 쓰기에 너무 바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생 그 장애를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씨처럼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경은 지금 그 저린 감각을 통해 가끔 느껴지는 저림을 통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영구적 손상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기회입니다. 낮 시간 프로토콜의 두 번째 부분은 수분 섭취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무작위로 물을 마십니다. 이것은 신경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경은 저림을 일으키는 염증 화합물을 씻어내기 위해 특정 강력으로 물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정확히 마셔야 하고 각 식사 후 정확히 2시간 후에 또 한 컵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저림을 악화시킵니다. 물은 혈관 확장을 촉진하기 위해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해야 합니다. 인천의 최 여사님은 이 프로토콜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침 저림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손자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손가락이 너무 저려서 손자의 작은 손을 느낄 수 없어 1년 넘게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응급 프로토콜입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의 2시간마다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알람이 울릴 때 무엇을 하고 있든 90초 순환 리셋을 수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신경이 여러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밤을 영원히 바꿔줄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의 병원에서 20년 동안 사용해온 동일한 시스템이며 지금 모든 세부 사항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수면 자세 조정입니다. 귀에 깊게 들으십시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5cm보다 두껍지 않은 얇은 베개를 등을 대고 누울 경우 무릎 아래에 놓으십시오. 옆으로 누워 자신다면 같은 베개를 무릎 사이에 놓으십시오. 이 하나의 변화만으로도 수면 중 발생하는 신경 압박의 70%가 제거됩니다. 신체에서 가장 긴 신경인 좌골신경은 무릎 뒤쪽을 직접 통과합니다. 평평하게 눕거나 다리를 꼬고 자면 이 신경을 8시간 내내 조르는 것입니다. 저려서 깨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둘째, 5분 활성화 순서입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십시오. 발목뼈 위쪽 정확히 손가락 3개 너비 지점의 안쪽을 단단히 누르십시오. 10초간 누르고 5초간 놓고 각 다리에 3호에 반복하십시오. 이 지점은 하체 신경 경로와 직접 연결됩니다. 수면 전에 순환을 수동으로 깨워서 밤새 신경이 활성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낮 시간 응급 상황을 위한 즉각 완화 기법입니다. 낮 동안 손이나 발에 갑자기 저림이 오면 즉시 이렇게 하십시오. 해당 부위를 10회 빠르게 쥐었다 펴고 그 다음 30초 동안 세게 흔드십시오. 다음으로 미지근한 물에 담그십시오. 물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정확히 천과 같은 온도여야 합니다. 급격한 수축 후 부드러운 온기가 갇혀있던 신경신호를 재설정하도록 만듭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2분 이내에 감각을 되찾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넷째, 신경재생을 위해 매일 드셔야 하는 음식입니다. 3가지가 필요합니다. 호두는 매일 아침 정확히 2볼개씩 드세요. 호두에는 미엘린 수초가 스스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시금치는 한 그릇 가득 살짝 쪄서 드시고 생으로는 드시지 마세요. 생시금치는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계란은 하루에 2개.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노른자를 꼭 드셔야 합니다. 노른자에는 콜린이 들어있어 어떤 약보다 빠르게 신경 코팅을 재건합니다. 5째, 즉시 피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앉을 때 다리를 꼬지 마세요. 팔을 베개 밑에 놓고 자지 마세요. 딱딱한 표면에 30분 이상 앉아있지 마세요. 이 3가지 습관이 매일 신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더라도 이것들은 여러분의 진전을 망칠 것입니다. 이제 21일 회복 일정표입니다. 첫째 주에는 아침 뻣뻣함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더 빨리 반응할 것입니다. 둘째 주에는 저림 증상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몇 달 동안 무감각했던 부위에 감각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셋째 주에는 신경 경로가 완전히 재활성화됩니다. 제 환자들 대부분은 19일째에 완전히 회복됩니다.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74세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분의 손은 8개월 동안 무감각했습니다. 셔츠 단추도 스스로 잠글 수 없었습니다. 이 정확한 방법을 16일 동안 따른 후 그분은 손주의 손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경관리의 힘입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증상만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공략하기 때문입니다. 신경이 치유되기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세의 자유, 기계적 자극, 그리고 영양 구성 요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제가 설명한 이 5단계를 정확히 따르세요. 어떤 부분도 건너뛰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경은 너무 오랫동안 조용히 고통받아 왔습니다. 이 정보가 단 한 사람이라도 영구적인 신경 손상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퍼뜨려야 합니다. 이 영상을 가족 중 60세 이상 모든 분들과 지금 당장 공유하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내 신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스스로에게 그 약속을 하세요.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무감각이 영구적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밤 행동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무감각을 완화하기 위해 오늘 밤 어떤 수면 자세를 시도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야간 루틴 변화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이 신경통 완화 정보를 퍼뜨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저림이나 무감각으로 고통받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